이번 사례는 도쿄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브랜드는 뭐 세계적인 글로벌 커피 체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다고 해요. 역시 뭐 일본도 역시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진출해서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사례 내용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스타벅스 중에 이 도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제 몇 개 되지 않죠. 그 이제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이 있게 되는데 얼마 전 이제 생겼던 그 뭐 대형 이제 로스터리 그 여러 가지 그동안 만들어졌던 데 중에는 가장 큰 매장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매장인 것 같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굉장히 큰 구이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뭐 유명한 스타벅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도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서 이런 스타벅스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뭐 스타벅스 그 뭐 대형 로스터리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연찮게 이제 도쿄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독특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스타벅스랑 일본에 이제 있는 아트 스티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회사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를 스타벅스랑 협업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저는 이런 민간과의 협업 콜라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곱하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뭐 곱하기 뭐 어떤 제품 곱하기 어떤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취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들의 어떤 협업 콜라보를 통해서 좀 더 스타벅스가 독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 카페 공간, 이런 것들도 여행자들이 조금은 더, 들어가서, 다양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스타벅스 그 아트 스티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각 스타벅스 매장 중에 어느 매장은 글로컬 아티스트, 조금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좀 로컬을 지향하는 글로컬 아티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커뮤니티,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기획해서 만드는 그런 뭐 공간, 그리고 또 유스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젊은 그 지역에 있는 젊은 그런 예술가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장마다 그런 독특한 컨셉을 갖고 각 아티스트들이 이제 매장의 인테리어를 꾸미게 되고요. 뭐 그렇게 인테리어 꾸미면은 물론 되게 이쁘죠. 이쁘고 각 매장마다 특성도 있고 독특한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뭐 상업적인 곳에서 그거를 꼭 해야 되냐라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매장을 꾸민다. 그래서 뭐 어떤 사회 어떤 환원 뭐 예술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독려 이 정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각 매장마다 해당하는 어떤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태로 해서 뭐 굿즈를 만들기도 하죠. 이제 텀블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판매했을 때 뭐 여행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스타벅스 매니아들은 뭐 이렇게 독특한 우리가 어디 여행지 가서 스타벅스 그 텀블러 같은 것들 그 지역에 있는 텀블러 같은 것들을 사오는 것처럼 그걸 이제 수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굿즈들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적에 대한 독려도 있고 또 각 매장을 독특하게 꾸미는 장점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텀블러 같은 굿즈에 대한 수익을 더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트 스티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매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한 어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좀 더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부와 관련된 것들도 같이 전달을 하는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다채로운 그런 좀 협업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아트 프로젝트에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이런 문양들, 아트 예술 작품들을 하나의 매핑화를 하게 돼서 그게 다 이렇게 하나의 조각조각이 합쳐져서 일본의 전체 맵을, 스타벅스 아트 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여줬을 때, 아, 스타벅스가 전국에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이렇게 하나의 좀 독특함을 형성하고 있더라. 하나의 로컬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여행이 좀 더 일상화되는 측면에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살아봤을 때, 좀 더 그런 카페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측면들이 한편으로는 스타벅스라는 큰 기업에서 예술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 여행을 좀 더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술은 예술대로 끝나고 뭐 상업은 상업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런 상업과의 결합, 그래서 글로벌 체인이라든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좀 더 접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뭐 이런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한국에도 한번 접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우리도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가들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더 자생력을 있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협업과 좀 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상품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라든지 대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일본을 지금 뭐, 가기는 쉽진 않죠.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최근에 일어나는 일본에서의 어떤 변화들, 로컬과 결합하는, 문화예술가의 어떤 상업과의 결합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쿄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